의사 선생님께서 편도 제거 수술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. 또 부작용도 있고 해서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. 네. 그러면 꼭 이 편도 제거 수술을 해야 하나요? 유리님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스텔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. 네, 편도염을 목감기로 잘못 앓고 끙끙 앓고 있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. 목감기와 헷갈리기 쉬운 편도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목감기와 이 편도염을 구별하려면 차이가 알아야 될 텐데요. 네. 어떤 차이로 이 구별을 할 수가 있나요? 편도선염은요, 고열이 되긴 많이 나고요. 그다음 목이 이렇게 삼킬 때마다 너무 벌써 아시죠? 그거 네. 이렇게 너무 아프고요. 근데 기침은 별로 많이 안 나와요. 네, 근데 목감기는 열은 그냥 약한 이제 미열 정도 나고, 그 다음에 좀 아픈 것도 조금 불편해라고 하는데 기침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기침이 있고 없고를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. 진짜 목이 아파요. 네. 그렇다면 급성 편도염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? 몸의 면역력이 낮아져서 그래요. 그래서 특히 피로라든가 과로라든가 우리가 수면 부족일 때 훨씬 더 편도선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. 그리고 원인균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되고요. 그렇다면 급성 편도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걸리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내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전염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염성이 있나요? 원인균이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. 그렇죠? 예, 네. 그러니까 내가 애취하거나 또는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내가 이제 더러운 손으로 자꾸 나 이렇게 코를 만지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옮길 수가 있죠. 예,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손을 닦고 그렇게 다니셔야 합니다. 제가 여기 캐나다 와서는 아직까지는 편도염이 안 걸렸는데 네. 한국에 있을 때는 저 진짜 매년 겨울마다 이 편도가 부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. 아이고. 정말 심지어 이 목에 놈까지 생겨서 막 찢고 째고까지 찍고 째고까지? 네, 그래서 되게 아프겠다. 고통스러웠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편도 제거 수술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. 또 부작용도 있고 해서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. 네. 그러면 꼭 이 편도 제거 수술을 해야 하나요? 편도 제거 수술은요, 케이스마다 달라요. 편도선염은 어린 나이에 더 많이 자주 발생해요. 그래요? 네.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안 걸렸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편도염이 더 부었던 케이스거든요. 그래요? 저는 제가 캐나다 오니까 편도선염에 더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. 어. 한국에서 되게 많이 걸렸는데 여기 와서는 아직까지 편도염이 안 걸렸거든요.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가? 그런 것도 있나 네, 봐요. 균이 좀 줄었나 봐. 캐나다로 오세요. 편도염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요. 첫 번째, 성인의 경우 편도염을 1년에 3번이나 4번 정도 앓을 때, 또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1년에 한 4번이나 5번 정도 앓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.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자주 발생했을 때는 좀 고려할 수 있고요. 편도염 합병증으로 중이염이나 축농증이 생길 때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성인인데 편도염을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요, 입에서 구취가 굉장히 많이 나서 사회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럴 때는 편도 제거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저희 아이들은 편도염에 걸렸을 때 엄마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먹어도 된다 그랬어 하면서 이 차가운 물과 아이스크림을 그때다 싶을 정도로 먹어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이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물을 먹는 게 이 편도염에 좋은 건가요? 편도염에 걸리면요, 굉장히 목이 붓잖아요. 그쵸. 네. 그래서 우리가 냉찜질 하듯이 차가운 물이나 또는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서 그걸 완화시키는 건 좋지만, 그거를 계속 먹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감기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. 뭐 배탈 설사가 날 수도 있고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거는 잠시 일시적인 냉찜질의 효과만 가지시고요. 일상적으로는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고 목에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게 훨씬 좋고요.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거친 음식을 먹으면 이게 편도가 염증이 생겨서 붓고 있는데 아픈데 더 많이 자극이 되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편도염에도 그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있나요? 네, 우선 염증이잖아요.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특히 딱 목이란 말이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형으로 우리가 항염 성분이 있는 그런 영양제를 쓰시면 굉장히 좋은데, 첫 번째는 제가 갖고 온 게 비프로폴리스 스프레이형이에요. 스프레이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부었을 때 편하게 스프레이 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고요. 얘는 비프로폴리스, 항균, 항염, 항산화 다 가지고 있는 거죠. 특히 우리가 이제 염증이 있어서 여기 이게
붓고 아플 때 얘를 내려주고요. 그 다음에 균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요, 백혈구 수치를 늘려서 우리가 면역 능력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비프로폴리스는요, 편도선염, 편도결석, 그 다음에 구내염, 그 다음에 만성기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비프로폴리스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제가 갖고 온 게 비타민 C예요. 예, 비타민 C는 면역 능력을 올리는 건 다 아시잖아요. 특히 비타민 C는요, 우리의 목 점막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그 점막이 우리를 딱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지만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얘를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잖아요. 면역력을 높이고 목 점막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C. 그 다음에 세 번째, 마지막으로는요, MSM을 가지고 왔어요.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거. 네, 특히 MSM은요, 우리 편도염에 가장 좋은 게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글루타치온이잖아요. 글루타치온을 만들 수 있게 유황 성분을, 황성분을 제공해주는 게 MSM이에요. 그래서 MSM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 농도가 올라가서 항염증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죠. 이 세 가지가 우리 편도선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제가 이걸 막 검색하다 보니까 비타민 C과 이 MSM도 메가도스를 하면 이 편도염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. 메가도스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? 메가도스는요,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 1000mg 이상을 먹었을 때는요,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 결석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1000mg 이상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. 비타민 C와 MSM을 같이 드시는 건 굉장히 좋으세요.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, 너무 많은 메가도스는요, 우리 몸의 장기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결석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약하신 분들, 특히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캡슐이 1000mg이에요. 함량이 높네요. 예, 그래서 그 이상으로 더 먹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용량, 하루에 한 알 1000mg으로 충분하니까 메가도즈 하지 마세요. 왜냐면 다른 제품들을 보면 함량이 조금이기 때문에 자꾸 먹죠. 네, 막 2알, 3알 네. 막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는데 네. 이 뉴트리돔은 함량이 고함량이기 때문에 네. 하루에 한 알로 이 편도서염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라든지 관리는 구강 청결을 잘 해줘야 그쵸. 나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상시에 이 구강 관리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뿌리고. 네.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비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비강 건조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